안녕하세요. 별라디오 서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할게요. 몇 년 전 제 눈으로 직접 보고도 믿기 힘든 일을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은 누구도 믿지 못할 정말 놀랍고 신비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 가족을 소개하자면 아빠는 우리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엄마는 그 후 우리를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맡기고 소식이 끊겼습니다. 이후로 엄마와는 다시 만난 적이 없어요. 엄마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기에 우리 모두 그저 무관심했죠. 그러다 우리를 키워주시던 할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시고 남은 건 할머니, 오빠, 언니, 그리고 저 이렇게 4 식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할머니가 제 곁에 계신 것만 같습니다. 마치 기적처럼 언제라도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얼른 밥 먹어라 하시며 활짝 웃으실 것 같아요. 우리 집은 보통의 가족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제 바로 위 언니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조금 불편했거든요. 언니는 보통 사람과는 조금 달랐어요. 신체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었지만 그건 여기서 굳이 설명하지 않을게요. 가끔 할머니께서 엄마가 그런 언니 때문에 힘들어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그것이 엄마가 우리 곁을 떠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어요. 우리는 그런 엄마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로 인해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정말 힘든 삶을 살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두 분은 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셨습니다. 다행히 할아버지가 상당한 재산을 남기셔서 생활에 큰 불편은 없었어요. 그러던 중 할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할머니의 근심은 깊어져 갔습니다. 나까지 없으면 저 불쌍한 것 어떻게 하니? 라며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그런 할머니께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라고 말하며 위로를 했지만 너도 가족이 있는데 그게 한두 번이지. 내 남편은 뭐라고 하겠니? 시댁은 어떡하고라며 할머니의 걱정은 해가 갈수록 깊어져만 갔어요. 특히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엔 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할머니께서 나이가 드실수록 걱정이 더 많아지셨던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는 성격이 정말 유쾌하고 밝으신 분이셨어요. 친척들이 언니를 보고 혀를 차기도 했지만 할머니는 언니가 밥을 먹고 웃고 울고 하는 것조차도 기적이라며 그저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언니를 짐이라 생각하지 않으셨죠. 그런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란 저와 오빠도 언니를 편견 없이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래서였는지 가끔 사람들이 언니를 이상하게 볼 때면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결혼할 때 시댁에서 그 부분을 문제 삼았다면 저는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시댁 가족들은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저를 받아줬어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었는지 오빠가 결혼할 때 알게 되었죠. 저는 오빠보다 먼저 결혼을 했는데 오빠가 결혼 준비를 할 때 사돈 어른들이 그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했거든요. 물론 기분 나쁘게 말씀하신 건 아니었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언니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상당히 걱정하셨죠. 부모 입장에서 당연한 고민이었고 할머니는 걱정 말라고 안심시켜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오빠는 어렵게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약속처럼 새언니를 웬만하면 부르지 않았고 될 수 있으면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셨어요. 거의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지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할머니는 새언니가 오는 것을 불편해하셨고 굳이 오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끼리 편하게 지내자며 말할 정도였어요. 결국 오빠만 혼자 왔다 갔다 하곤 했죠. 반면 남편과 저는 친정에 자주 갔고 언니와도 꽤 잘 지냈어요. 언니는 몸은 불편했지만 정신은 뚜렷했고 낯을 많이 가리긴 했어도 남편과는 잘 어울렸거든요. 큰 문제 없이 지내던 어느 날 할머니의 지병인 천식과 심장이 점점 악화되면서 걱정이 많아졌어요. 그런 할머니 대신 제가 언니를 챙겨야 하는 날이 많아졌고
그 부분에 대해 오빠는 굉장히 미안해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새언니는 우리 언니를 만나는 것조차도 싫어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부분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몸이 급격히 나빠지자 오빠와 저를 불렀어요. 너희들도 알다시피 요즘 내 몸이 심상치 않구나. 그래서 말인데 내가 없으면 우리 경숙이를 누군가는 돌봐줘야 하지 않겠니? 할머니가 차마 말을 잇지 못했는데 언니를 두고 떠나야 하는 할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 할머니의 말에 새언니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걱정 말 거라. 너희에게 부담 주지 않을 테니 할머니는 새언니를 안심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할머니는 조용히 다시 입을 열었어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부른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이다. 할머니가 다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 집이랑 할아버지가 남기신 땅, 내가 그동안 모아둔 돈이 꽤 되더구나. 할머니는 우리를 둘러보며 말을 이어갔고 그런 할머니를 보고 저는 울먹이며 할머니, 갑자기 왜 그런 말씀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아니야.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니. 분명히 정리해둬야 하지 않겠니? 그래서 나는 애 재산을 모두 경미와 손주들에게 남기려고 한다. 할머니는 우리 경숙이를 돌봐달라며 남편과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남편이 저희에게요? 할머님, 그 돈 없어도 저희가 처형 잘 돌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눈물을 참으려 애썼어요. 아니지, 앞으로도 돈이 계속 들어갈 텐데 돈이라도 있어야 서로 힘들지 않는 법이지. 자네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게.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입을 열며 말씀하시길. 그래서 말인데 경우 부부는 상속을 좀 포기해줬으면 좋겠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만 할머니는 잠시 말을 끊고 오빠 부부를 바라보셨어요. 그런 할머니의 말씀에 오빠는 당연하죠. 그게 당연한 거지. 우리는 할머니 재산에 관심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제가 많이 미안하네요. 라고 말하며 한숨을 쉬면서 할머니와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나 새언니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재산 전부를 아가씨에게 주는 건 조금 문제 아닌가요? 그래도 하나뿐인 손자인데요. 라며 조금은 불편한 듯 말했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바로 새언니에게 물으셨어요. 그럼 너희들이 경숙이를 평생 책임질 수 있겠냐? 새언니는 당황하며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재산 전부를 그렇게 상속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라고 대답했어요. 새언니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하자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결혼할 때 내가 뭐라고 했니? 너희들 사는데 절대 피해주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니?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한 번도 부른 적 없고 우리 경숙이는 내 얼굴도 잘 모르잖니. 너는 우리 경숙이 얼굴 보는 것도 싫어하잖아.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거냐? 책임은 지기 싫고 유산은 받고 싶고 그런 거냐? 할머니는 다소 강한 어조로 새언니에게 말씀하셨어요. 평소에 할머니 모습과는 달랐지만 그때 당시 할머니는 모든 걸 명확히 정리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항상 조용하시던 할머니가 강하게 말씀하시자 새언니는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손자인데 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손자고 뭐고 우리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나가고 나면 제사도 지내지 말 거라.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니? 할머니의 단호한 말에 새언니는 그만 쌩하고 나가버렸고 오빠는 그런 새언니를 말리지도 따라가지도 않았어요. 오빠는 눈물을 글썽이며 할머니, 다 포기할게요. 당연하죠. 당연한 거죠. 경미랑 제부한테 미안할 뿐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고맙다고 하시면서도 그래, 고맙구나. 하지만 이건 당연한 거다. 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오빠는 재산 포기를 선언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남편은 그래도
이런 건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제가 재산 때문에 처형을 돌본다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며 할머니를 말렸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재산 보고 자네가 착각한 게 아니야. 그동안 자네가 하는 행동을 보고 내가 결정한 거야. 자네만큼 우리 경숙이를 잘 챙겨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자네는 착각하지 말게나. 하지만 그때까지도 남편과 저는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할머니의 심장병은 점점 악화되었고 잦은 기침과 새소리 같은 목소리도 더 심해져 결국 급히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입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시던 할머니는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내가 손주 사이랑 우리 경미만 믿고 가네. 우리 경숙이 말이야. 힘들더라도 잘 부탁하네. 자네 인성은 내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잘 부탁하네. 라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고 의사는 시계를 보며 가족들에게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것을 조용히 알렸어요. 그 순간 우리 모두는 깊은 슬픔에 빠져 아무 말도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특히 남편과 저는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어요. 할머니가 남편을 특히나 아끼셨기에 남편도 크게 슬퍼하며 목 놓아 울었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만큼 우리는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영안실로 할머니를 옮기기 위해 침대를 밀고 가는 도중 저는 울면서 할머니를 붙잡고 할머니, 제발 일어나 봐요. 할머니, 라며 큰 소리로 통곡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침대를 옮기던 사람이 멈춰섰고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그가 갑자기 할머니의 덮고 있던 흰 천을 열어젖히더니 놀란 채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저기, 이분 살아계신데요. 라고요. 우리는 급히 할머니를 바라봤고 믿을 수 없게도 할머니가 눈을 뜨고 허공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우리는 곧바로 의사를 불렀고 조금 전 할머니의 사망을 선고했던 의사가 놀라 뛰어왔어요. 침대를 옮기던 사람은 흰 천이 움직이는 것 같아 확인해 보니 할머니가 살아계신 것을 발견했다고 더듬거리며 설명했어요. 의사는 당황하며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라는 말만 반복할 뿐 별다른 설명을 할 수 없었어요. 눈을 뜬 할머니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허공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반복하셨어요. 제가 놀라서 할머니를 불렀지만 할머니는 아이고, 경수가라며 언니의 이름을 부르며 같은 말을 반복하셨죠. 그러다가 할머니가 갑자기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저승사자를 봤어. 라고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져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어요. 그때 당시 우리는 할머니가 다시 깨어나신 후 뭔가 큰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승사자에게 싹싹 빌었어. 조금만 더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가엾은 손녀딸 조금만 더 보살피고 가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어. 그 가엾은 게 뭔 잘못이냐고 울면서 빌고 또 빌었어. 할머니는 계속해서 이상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런 할머니를 보며 저는 다급하게 물었어요. 할머니, 내가 누구야? 나 봐봐, 나 누구야? 할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이거 봐라, 할미가 손녀딸도 못 알아볼까 봐 우리 착한 둘째 손녀딸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할머니를 끌어안고 폭폭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는 저를 꼭 끌어안으시면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자, 들어보라니까. 그래서 내가 무릎을 꿇고 빌고 또 빌었지 뭐니.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나한테 딱 3년만 더 시간을 주겠다고 했어.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3년. 왜 3년이야? 제가 놀라며 물었고 할머니는 그야 나도 모르지. 3년이면 충분할 거라고 하더구나.
다 정리하고 오라고 정확히 3년이라고 했어. 라고 중얼거리듯이 대답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의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할머니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어요. 의사는 크게 충격을 받은 듯했고 급히 여기저기 연락을 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간호사들과 다른 의사들까지 달려왔지만 그 순간에도 할머니는 계속 저승사자 이야기를 반복하고 계셨어요. 의사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제가 10여 년간 의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몰아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의사는 말했어요. 간혹 가다 보면 삶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누가 데리러 왔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건 그저 환상과 환청일 뿐입니다. 라고 덧붙였죠. 물론 할머니의 말을 누가 믿겠어요? 그 사건은 의사의 실수로 마무리되었고 병원 측에서는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 후 할머니는 기적적으로 깨어나 하루하루를 잘 지내셨어요. 참 신기한 일이었죠. 할머니는 공짜로 받은 삶이니 더 최선을 다해 살아야지 라며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깨어나신 지 약 2년 반이 지났을 즈음 할머니는 저와 남편을 바라보며 이제는 진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언니를 바라보며 다시 마음 아파하셨죠. 그런데 얼마 후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언니가 잠을 자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기에 우리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언니를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하던 할머니는 그래서 3년이었구나. 그래서 3년이었어. 그때 저승사자가 나한테 그때쯤이면 충분할 거라고 했어.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오열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우리는 충격으로 얼어붙었어요. 할머니는 언니를 꼭 끌어안고 내가 우리 경숙이보다 딱 하루만 더 살다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었는데 라며 미처 말을 잇지 못한 채 한없이 울기만 하셨어요. 경수가 조금만 기다리거라. 그곳에서 외롭지 않게 이 할미가 곧 따라가마 할머니가 다시 오열을 했어요. 그런 할머니를 보며 남편과 제가 할머니를 꼭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조용히 언니의 장례를 치렀고 할머니는 언니를 절에 모셨어요. 힘들더라도 조금만 기다리거라. 이 할미가 곧 따라가마. 약속한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할머니가 중얼거렸어요. 그런 할머니를 보며 할머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랑 같이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오래오래 살아야지라고 할머니에게 말을 했지만 아니다. 네 언니 외로우니까 빨리 가봐야지. 그래야지 할머니는 그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어요. 아마도 할머니는 우리가 모르는 무엇인가를 느끼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너무나 갑작스런 언니의 장례식을 치르고 한 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새언니가 할머니에게 쫓아왔어요. 할머님, 작은 아가씨한테 주신 재산 말이에요. 큰아가씨도 이렇게 된 마당에 다시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다짜고짜 따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다 끝난 일 아니니 그러니 네 남편에게 가서 말하거라. 내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하마. 새언니를 피해 돌아앉았어요. 할머님, 그래도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때는 조건이 큰 아가씨를 돌보는 조건이었고 그래서 우리도 포기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되었는데 새언니가 다시 할머니에게 따지기 시작했지만 내가 최소한 사람이라면 말이다. 아무리 정 없던 시누이라지만 아까운 나이에 그렇게 눈을 감았는데 적어도 애도라는 것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너는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할머니가 호통을 쳤어요. 하지만 새언니는 이미 제정신이 아닌 듯해 보였고 새언니 입에서는 놀라운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도 그러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저승사자가 할머니한테 딱 3년만 시간 줬다면서요. 저도 처음에는 할머니 말 안 믿었는데 큰아가씨 그렇게 떠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할머니 말이 맞는 것 같아서요. 그럼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할머님 돌아가시면 저희는 그냥 개털되는 거잖아요. 제가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새언니가 급하긴 급했던 모양인지 마구마구 쏟아내 버렸어요. 그런 새언니의 말에 할머니가 마치 미친 사람처럼 큰 소리로 웃었는데요. 그렇구나.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런데 이를 어쩌니 나는 이미 재산을 다 넘겨서 나한테는 권한이 없는데 자네 뭐하나 유엄을 쫓아내지 않고 할머니가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남편이 우물쭈물하고 있던 사이에 새언니가 할머님 이러지 마시고 다시 생각해 주세요. 알아보니 할머님 재산이 상당히 많으시던데 조금만 나눠주시면 되잖아요. 그게 뭐가 힘든 일이에요? 그 일도 할머님 손주잖아요. 다시 할머니에게 매달렸어요. 자네 내 말 무시하는 건가? 할머니가 다시 호스퉁을 쳤고 남편이 새언니를 보며 죄송합니다. 그만 나가주세요. 라면 잡아 끓었는데요. 고모랑 고모부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알아서 떼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꼼짝도 안 하자 새언니가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며 발악을 했어요. 그런 새언니를 보는데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들이 아니었어요. 새언니 이미 다 끝난 얘기고 저도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앞으로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나보고 욕심 많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할머님 손녀딸은 나보다 더하면 더 했지 덜하지도 않아요. 천하의 못된 인간들. 새언니가 악담을 했고 그 순간 할머니가 옆에 있던 청국장을 들어서 새언니에게 확 뿌려버렸어요. 새언니가 하필 우리 저녁 식사를 하는 도중에 와서 청국장까지 뒤집어 써버렸네요. 그렇게 청국장을 뒤집어 쓴 새언니가 더러워 냄새라며 꽁지 빠지게 도망쳐버렸어요. 그런 새언니를 보며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네 새언니한테 절대 한 푼도 돌아가게 해선 안 된다. 알겠니? 내가 어떻게 모아놓은 돈인데 할머니가 눈까지 부라리며 말을 했어요. 할머니, 그래도 오빠는 제가 말을 꺼냈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 거라. 저런 마누라 데리고 온니 오빠도 문제야. 내가 잘못 키웠지 어디서 데려와도 저런 것을 할머니는 정말 단호했어요. 다만 할머니는 너한테 갈 유산이 얼마인지는 알고 있니? 제가 물었고, 아니 여기 할머니 집이랑 할아버지가 주신 땅이랑 그때 나한테 준 돈이랑 그거잖아. 제가 대답했어요. 이거 사정신 바짝 차려 돈이 깨들 거야. 내 오빠 줄 생각은 하지도 말고 네 언니처럼 몸이 불편한 사람들 도와주는 일을 해줬으면 좋겠구나.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다. 할머니 마지막 부탁인데 그래줄 수 있겠니? 할머니가 남편과 제게 부탁을 했어요. 알았어. 할머니 걱정 마. 내가 꼭 그렇게 할게. 제 말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생을 언니를 돌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할머니는 언니와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할머니의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한동안은 할머니와 함께 기부할 것도 알아보고 여행도 좀 다니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할머니는 항상 달력을 옆에 끼고 앉아서는 오늘은 올려나 이제 와도 나는 여한이 없는데라는 말을 반복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요. 정말이지 할머니가 깨어난 지 딱 3년이 되던 그달의 할머니가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할머니를 급히 병원으로 모셨고 의사가 다시 선고를 했어요. 그런 의사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전에도 선고 이후에 다시 일어나신 적이 있어서요. 남편이 부탁을 했어요. 그런 남편의 말에 의사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유족들 마음은 알겠는데요. 빨리 장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남편을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남편은 잠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애원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할머니는 다시 깨어나지 않으셨고, 그때 할머니의 말대로 할머니는 딱 3년을 더 살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은 그렇게 평화로워 보일 수가 없었어요. 참 신기했던 것이 딱 3년이었어요. 할머니는 정확히 3년 만에 눈을 감으셨는데, 할머니가 말한 것처럼 할머니는 정말 3년 전에 저승사자를 만났던 것일까요? 그냥 우연이라 하기에는 맞아떨어지는 것이 너무나 많다 보니 그저 놀랍기만 하네요. 그리고 오빠가 유산을 다 포기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새언니와 큰 다툼이 있었고, 오빠가 새언니에게 내가 인간이냐, 너랑 못 살겠다, 너랑 이렇게 될 거 우리 할머니가 이미 아셨던 것 같다. 그냥 끝내자. 그렇게 이혼을 통보하기에 이르렀어요. 새언니가 허구한 날 돈돈돈 했나 보더라고요. 문득 생각해보면 오빠 말대로 할머니는 이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결국 둘은 이혼했고 오빠는 홀로 나와서 살고 있어요. 이혼하는 과정에서도 어마어마했는데 말로에 뭐 하겠습니까? 하지만 남편과 저는 이혼한 오빠에게는 할머니가 주신 일부를 주려고 준비는 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생각하신 것이 그것이 아닌가 싶었거든요. 어느 날인가 할머니가 지나가는 말로 이 오빠가 이혼하지 않는 이상 한 푼도 주면 안 되라고 했었거든요. 제가 그 누구보다도 할머니를 잘 알고 있었기에 할머니는 제가 알아서 잘 하리라고 그리 믿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뒤 할머니가 주신 유산을 확인해 봤는데 할머니 말대로 꽤 많은 돈이더라고요. 아마도 항상 언니를 걱정하던 할머니가 쓰지도 먹지도 않고 악착같이 이 돈을 모았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할머니를 생각하니 다시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뜻대로 우리는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입니다. 부디 후원받는 분들이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갔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따라 우리 할머니와 언니가 생각이 나서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네요. 할머니, 우리 할머니 거기서 할아버지랑 언니 만났어. 아빠도 만났겠네. 거기서는 언니가 아프지 않고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할머니가 같이 있으니까 걱정하진 않을게. 할머니 많이 많이 보고 싶어. 그리고 사랑해. 우리 할머니.